자, 우리 저번 시간부터 부사절, 이끄는 중소속사, 부사절 이야기, 부사절의 개념 다시 한번 해볼까? 접속사가 하나의 문장을 싸잡아서 부사절로 전락시켜버리면, 그러면 주절, 주인 문장에 있는 동사. 자, 얘는 생긴 모양은 동사도 있는 문장이지만, 절이지만, 그냥 부사절이기 때문에 하는 역할은 부사가 하는 역할. 그래서 다른 문장에 동사를 꾸며주는 역할. 이게 우리 품사문장 성문표의 7번 짝대기고, 그래서 막연한 주절에 있는 동사를 여러 가지 용도로 자세하게 꾸며주거나 강조해 주는 것. 이게 부사절이었고, 부사절의 위치는 자유로운 편인데 주절 앞, 뒤 또는 가운데도 올 수가 있다. 다만 부사절이 주절 앞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쉼표로 구두점을 찍어서 이게 부사절이라는 표시를 내주기 때문에 이걸 적극 활용하면 문법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독해할 때도 이제 금방금방 최대한 빨리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 그런데 부사절이 주절 뒤에 올 때는 이런 구두점 같은 거, 쉼표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얘들이 명사절이 될 수도 있고 형용사절일 수도 있고 부사절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전체 문장의 형식을 파악해서 무슨 절인지 찾아낼 수가 있다. 심지어 부사절은 주절 사이에, 보통 사이에 들어갈 때도 이렇게 쉼표 앞뒤로 찍어서 들어가긴 하지. 이렇게. 그리고 모든 부사들은 완전한 문장 뒤에 주어 동사뿐만 아니라 뒤에 형식까지 다 갖춘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된다. 부사의 종류 8가지, 시간, 조건, 이유, 양보, 정도, 목적, 결과, 양태, 이제 이 순으로 주로 예문이 많아서 그냥 양이 많아 보이지만 별것 없다. 그리고 영어에서 모든 접속사는 문장에 하다라고 끝이 나는 동사만 건드리기 때문에 다른 거 그대로 해석하고 마지막에 하다만 접속사에 맞게 바꿔주면 된다고. 저번 시간에 웬 시간부사절 다 했지. 시간부사절 뒤에서 보는 조건부사절. 그래서 이것도 시간부사절 적기가 귀찮으니까 부사절 1번, 부사절 2번, 조건부사절 안에서는 의미상 시제가 미래일지라도, 예를 들면 뭐 내일 비가 온다면 이런 거, 내가 나중에 죽을 때 이런 거. 그렇지만 미래를 쓸 수가 없다. 뒤에 시제일체 예외에서 다시 한번 보겠지만 시간 조건 부사절 안에서 일어나는 희한한 일이니까 기억해놓고.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예문 보면서 이런 것들, 나는 너를 사랑할 거다. 3형식 문장, 내가 죽을 때까지. 자, 의미상 내가 죽는 거는 나중에 죽으니까 미래에 죽으니까 will die가 맞지만 until 시간부사절에서는 미래를 쓸 수가 없다. 그런 것들 마찬가지 여기도 by the time. 그러니까 접속사 찾아가서 세모 치고 접속사 밑에다가 이름을 적으면서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미래를 쓸 수 없다. 그거 확인하면 된다.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조건 부사절부터. 조건 부사절의 기능도 구체화다, 구체화. 그래서 무조건은 막연한 거잖아. 무조건. 나는 내일 공부할 거다. 이러면 무조건 공부하는 거잖아. 이 막연한 걸 내일 내가 공부하는 구체적인 조건을 들면 이게 더 구체화되는 거지. 그래서 막연한 걸 구체화시키는 게 수식. 내일 비가 오면 집에서 공부할 거다. 내일 내가 집에서 공부하는 구체적인 조건은 내일 비가 온다는 거. 이런 거. 마찬가지로 조건 부사절 안에서도 의미상 미래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미래를 쓸 수 없고 미래 대신 현재, 시제 일체의 예배에 미래 대용이 걸린다. 접속사는 하다라고 해석되는 동사만 건드려서
각각의 접속사의 의미를 이렇게 뽑아내면 되죠. if 뭐뭐 하면 당연히 명사절 3번에서 봤던 if 애들의 if하고 구분해야 되고, 명사절 3번의 if는 명사절이라서 미래는 미래 써야 되지. 근데 if가 부사절, 그러니까 주어, 보어, 목적어 역할을 하지 않는 부사절인 경우에는 뭐뭐 하면, 또는 양보부사절로도 쓰인다. 뭐뭐 함에도 불구하고. 자, 예문 보면서 빨리 습관을 익혔으면 좋겠다. 습관 들였으면 좋겠다. 동사 동그라미 치고 동사 개수에 따라서 접속사 찾아서, 동사 밑에는 형식 표시, 접속사 밑에는 이름 표시. 야, you can master English if you read, 읽다, write, 쓰다, speak, 말하다, listen to, 듣다. 자, 여기서는 지금 동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라서 접속사가 4개 있어야 될 것 같지만, 나열 보이지, 나열. 여기 read A, write B, speak C, 마지막에만 and 하고 D. 그리고 접속사 하나는 if. if는 대등접속사니까 묶어주면 된다고. 자, 당신은 영어를 마스터할 수가 있습니다. 3형식 문장. 그래서 3형식에 주어 있고 목적어 있으면 또 명사 덩어리가 와서 할 일 없으니까 이때 if는 부사절, 조건 부사절이구나. 네가 영어를 마스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 자, 무조건 마스터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뒤에 it이라는 공통 목적어 인수분해 해놨고, 영어를 읽고, 영어를 쓰고, 영어를 말하고, 그리고 영어를 들으면, 그것도 매일매일 들으면 영어를 마스터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를 마스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 두 번째 예문, lawyers will be paid. 자, 변호사들은 돈을 받습니다. Only if they will win the case. if 앞에 only가 붙으면 이제 강조, 뭐뭐 할 때만, 뭐뭐 하면, 요때만. 형식은 3형식이 수동태가 되면 이 형식이다. 그러니까 고객이 변호사에게 돈을 줄 겁니다. 근데 무조건 주는 건 아니고, 돈을 주는 조건은 변호사들이 재판에서 이기면. 자, 보이지? 마찬가지. 미래 대용. 우리나라는 안 그렇다. 우리나라는 변호사가 사건을 맡겠습니다 하면서도 돈 받고, 뭐. 그런데 외국에서는 승소할 때만 돈을 받는 나라도 있겠지. 미래는 쓸 수가 없다. unless는 뭐 이것도 중학교 때 다 나오는 거고, if 더하기 not이다, 그지? 하지 않으면. 자, 예문. 위에 처음 봤던 예문하고 의미는 같은데 긍정 부정이 바뀌지. You cannot master English. 여러분들 영어 마스터 못합니다. Unless you don't read, you don't write, you don't speak, and you don't listen to it every day. 자, 이것도 어때? 어법상 틀린 문장이지. 왜? unless 안에 이미 뭐뭐 할 수 없다면이라는 자체 부정, 부정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뒷문장은 부정어를 쓸 일이 없다. 그래서 그냥 요걸 읽지 않으면, 쓰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또는 듣지 않으면. 자, 요런 걸 뭐라고 해? 이중부정이라고 하고, 여기도 부정어고, unless도 부정이니까 이중부정이라고 하고, 이렇게 쓰면은 우리가 처음에 봤던 예문, 이 예문하고 의미는 같지만 이걸 더 강조하는 거다.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 강조의 장치제. 그래서 주제 파악할 때나 이럴 때 작가가 이중부정을 썼다는 말은 힘을 실었다. 자기의 주장이나 주제를 나타내는 중요한 문장일 가능성이 많다. 다시 해석하면, 자, 네가 매일매일 영어를 읽고 쓰고 말하고 듣지 않으면 너는 영어를 마스터할 수 없어. 그래서 반드시 매일 읽고 쓰고 말하고 들어야 돼. 이렇게 더 강조되는 느낌. unless. 자, in case, 이것도 뭐 전치사 명사처럼 생겨가지고 접속사처럼 생겼지만, in case 뒤에 주어 동사 문장이 오고 또 다른 문장이 있어서 얘가 이제 접속사 역할을 할 때는, 그때는 뭐뭐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if보다 in case가 어떤 느낌이냐면 조금 더 넓은 느낌. 자, if it rains, 밑에 이제 예문 보면 되겠다. 위에서 봤던 if it rains, take an umbrella with you.
이렇게 쓰고 if가 접속사 쉼표로 분리되면은 조건부사절. 요때는 지금 내가 말하는 이 순간에 비가 만약에 지금 오고 있으면 우산 가지고 가. 이런 뜻이라고. 그래서 오늘 오후에 비올 확률이 몇 %인지 이런 거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 지금 비가 오면 가지고 가. 이 말은 지금 비가 안 오면 가지고 가지 마. 이런 말인데 in case를 쓰면 똑같다. rains, take, 접속사는 in case. 자, 지금 비가 안 오더라도 혹시 비가 올 수도 있으니까 비 올 경우를 대비해서 우산 가져가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는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비 올 경우를 대비해서 가지고 가라 느낌이고 이거는 지금 비가 안 오면 우산 가지고 가지 말고 지금 현재 비가 오면 우산 가지고 가. 이런 느낌이라고. 그래서 in case가 더 넓은 범위를 가정하는 whether it rains or not. 자, 비가 오든지 안 오든지 간에 우산 가지고 가. 세 번째, as long as, so long as, as far as, so far as 다 똑같은 얘기고 뭐뭐 하는 한이란 뜻이다. 하다라는 동사를 하는 한이라고 봅니다. 자, 여기 예문은 옛날에 한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좀 있었던 백스트리트 보이즈라는 남성 그룹의 노래 가사다. 자, 봅시다. 동사 찾기. I don't care who are you, where are you from, what did you do, as long as you love me. 동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접속사 네 개 있어야 돼. who 하나, where 하나, 둘, 그 다음에 what, 셋, as long as, 넷. 대등접속사 아니니까 묶어주고, 대등접속사 아니니까 묶어주고, 대등접속사 아니니까 묶어주고, 대등접속사 아니니까 묶어주고. 그런데 이것도 보이나 혹시 지금 뭔가 좀 이상하다는 게 보여? 이게 보이면 저번 시간에 했던 간접 의문문이 이제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거지. 케어리 무엇을 신경 쓰다라는 삼형식을 타. 그 뒤에 있는 얘들은 의문문으로 시작하는 이 세 문장은 전부 다 이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4번,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4번 의문사,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4번이고.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너 누구니? 라는 하나의 의문문이 다른 문장의 명사절로 전락할 때 다시 평범하게 평서문의 우선으로 돌아가야 된다. 간접 의문문이잖아. 그래서 who you are 의문사 주어 동사 where you are from 의문사 주어 동사 다 틀렸어. what you did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써야지. 그래서 내가 신경 안 쓰는 세 가지. 첫 번째, 네가 누구인지 신경 안 써. 두 번째, 네가 어디 출신인지도 신경 안 쓸게. 세 번째, 네가 과거에 무슨 짓 했는지도 신경 안 쓸게. 단, 조건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 한은. 이게 언뜻 보면 맞지. 이게 사랑 노래가 아니고 거의 협박 노래인데. 그럼 반대로 네가 나를 배신하는 순간 나는 네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네가 옛날에 무슨 짓 했는지 다 까발려버릴 거야. 뭐 이런 뜻이 되는데. 암튼 다시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당신이 어디 출신인지를 그리고 당신이 무슨 짓을 과거에 했었는지를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단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한. 그래서 내가 신경을 안 쓰는 구체적인 조건. 자, once도 부사로 쓰여가지고 뭐 과거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부사로도 많이 쓰이지만 마찬가지 once 뒤에 주어 동사 문장이 와서 얘가 이제 접속사가 될 때 그때는 일단 뭐뭐 하면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된다. Once you come to know the reason, you will forgive her. 동사 두 개의 접속사가 once. 고마운 쉼표가 부사절이라고 알려주고 있네. 주절은 하고 싶은 얘기의 90%는 너는 그녀를 용서할 거야. 근데 무조건은 용서 못하고 네가 그녀를 용서할 구체적인 조건. 자, 일단 네가 come to know 또는 get to know, become to know 하면 뭐뭐 하게 되다 뜻이지. 알게 되면 그 이유를 만약에 나중에 알게 되면
일단 알게 되면 너는 그녀를 용서할 거다. 그래서 네가 그녀를 용서하는 구체적인 조건. 세 번째, 이유부사절은 왜? 자, 시간부사절이 언제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준다고 하면 이유부사절이나 목적부사절 같은 것들은 왜? 그런데 이유와 목적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유는 뭐 항상 얘기하지만 언어기 때문에 무조건 그런 건 아니지만 과거 지향적, 옛날에 왜 했었는지고 그다음에 목적 왜는 왜 할 건데 뭐 하려고 미래 느낌 나지. 그런 차이도 있긴 있다. 왜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자, 뜻이 다 똑같으니까 because, since, as, now that. 특히 now that 이런 것도 접속사처럼 안 생겼고 그리고 뒤에 주어 동사 문장이 와서 다른 문장하고 두 문장을 연결할 때는 접속사라는 거. 뭐 now까지 있으니까 지금 이제는 뭐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데 그냥 때문에 하면 된다. 때문에. 이유. 자, since도 우리 앞에서 시간부사절에서 이후로란 뜻으로도 봤고 since가 이유 부사절일 때 뭐뭐 때문에, 시간 부사절일 때는 뭐뭐한 이유로. as도 저번 시간에 마치면서 했지. as가 전치사 as일 때는 뭐뭐로 써지만 as가 접속사로 쓰면은 시간 부사절 뭐뭐 할 때 뭐뭐 하면서 이유 부사절 여기 그리고 양태 부사절 뭐뭐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쓰인다. 예문 보면서 빨리 넘어갑시다. I lied because I was scared. 접속사는 because, 대등 접속사니까 묻고.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거짓말을 했다. 이게 하고 싶은 얘기. 자, 뒤에 because절이 없으면 내가 거짓말을 왜 했는지 알 수가 없지. 근데 구체적으로 내가 거짓말을 했던 구체적인 이유. 나는 무서웠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 내가 겁을 먹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을 한 이유. 두 번째, She married with him because his kind personality. 이 문장은 어때? 이 문장 어때? 이 문장은 엉망진창인 문장이다. 그래서 오류가 두 가지나 보인다. 어법상 틀린 오류가 두 가지나 보인다. 자, 동사를 동그라미 치는 습관을 들여보면 married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because란 접속사가 있어. 따라서 어법상 틀렸어. 동사가 접속사가 하나 있다는 말은 동사가 반드시 두 개가 있어야 돼. 틀렸어. 그리고 뭐 해야 된다? marry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 그래서 with 없이 바로 목적어 와야 된다. 또 틀렸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뒤에도 또 나오지만 뒤에 명사가 있고 명사 때문에 할 때는 이제 because가 아니라 because of라는 전치사를 쓰면 되지. because of는 전치사다. because는 접속사고. 자, 이렇게 하면 그녀는 그와 결혼했다. 왜? 그의 친절한 성품 때문에. 다음 문장도 볼까? He does the work. 동사 동그라미. does. Not because he like it, but because he makes money, much money. 동사가 두 개인데 접속사 어떻게? 접속사는 새로운 문장이 시작하는 앞에 있거나 생략되거나 있네. 주어 앞에 because 있네. 그래서 because부터 it까지, because부터 끝까지 묶어주고. 그리고 뭐가 보여야 돼 여기서? 이런 거 보여야지 이제. 상관 접속사, 나데이 법비. 그래서 A 자리에 하나의 단어가 와도 되지만 이렇게 문장이 와도 되고 병렬이니까 B 자리에도 똑같이 이렇게 문장이 오면은 아무 문제 없지. 그는 그 일을 합니다. 하는 이유가 뭔데? 그가 그 일을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 일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이런 삶도 불행하다. 좋아하는 걸 하면서 가난한 것보단 나을지 몰라도 그냥 돈은 많이 벌지만 하기 싫은 일 하는 것도 행복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들이 좋아하면서도 돈을 많이 버는 게 뭔지를 찾아서 그걸 목표로 공부를 해야지. 두 번째 예문 I got good grades since I studied hard enough.
동사가 got, studied, 동사 두 개의 접속사 since. 하고 싶은 얘기는 공부 열심히 했다는 게 아니고 내가 좋은 성적을 얻었다. 왜 얻었는데? since. 자, 내가 열심히, 그것도 enough, 매우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얻은 이유. 자, since, 시간보사를 했다. since절의 동사가 과거의 한때를 나타내는 과거 단순 시제이고, 주절의 시제가 현재 완료를 나타내면, 완료의 형태이면, 그러면 그때는 이후로 뜻이지만, 그 공식이 깨지면 바로 때문에라고 하면 된다. 여기는 과거가 맞지만, 여기도 과거잖아. 그래서 공식 깨졌네. 그러면 때문에. I got bad grade as I didn't study really hard. 동사 두 개의 접속사 as, 대등 접속사니까 묶어주고. 자, 나는 나쁜 성적을 받았다. 이게 주절. 그다음 뒤에는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쁜 성적 받았다. 나쁜 성적을 받은 이유. 형식은 일형식. Now, that도 생략되기도 한다. 한 번씩. Now that. Now, we are all here. We will begin. 자, 접속사는 now that. 우리가 이제 시작할 겁니다. 왜? 이제 우리가 여기다 있으니까. 우리 모두 지금 여기다 있으니까 시작할 겁니다. 이후 부사절은 별로 볼 거 없어. 쉬워. 네 번째, 양보 부사절. 자, 이때 양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양보 맞다. 다른 사람한테 길을 양보하는 거, 친구한테 맛있는 걸 양보하는 거, 그 양보 맞고. 그리고 자, 여기서는 별표 하나 쳐놨는데 이 별표의 의미는 양보 부사절은 앞에서 봤던 시간, 조건, 이유 부사절과는 약간 결이 달라. 양보 부사절은 기능이 자, 주절에 달아있는 동사를 강조해주는 기능이다. 자, 굳이 써보면 시간 부사절, 부사절 1번, 조건 부사절, 부사절 2번, 이유 부사절, 부사절 3번은 야들은 주절에 동작을 하는 시간, 조건, 이유로 구체화해주는 거고, 근데 양보 부사절은 주절에 있는 동사를 강조해서, 그러니까 굳이 안 써도 되는 내용을 써가지고 강조를 했다는 거는 결국에는 독해에서 정말 중요한 주제 찾기에서 주제문이거나 아니면은 주제와 아주 밀접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장. 자, 양보 부사절은 버리고 주절이 강조됐구나라고 강조해서 취하고. 자, 어떤 느낌인지 보자. although, even though, even if, 그 다음에 while, as, 형용사, 부사, as, 주어, 동사, whereas 이런 것들로 정리를 해놨는데 뜻은 동사, 하다라는 동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예문 보면은 더 낫겠지. 동사 찾자. Although she had only entered the speech contest for fun, she won first prize. 동사가 had entered, won. 접속사는 문장 앞에 although, 쉼표까지 있네. 주절은 뭐라고? 주절은 그녀가 대상을 탔습니다. 그녀가 1등 먹었습니다. 이게 주절이거든. 별 느낌 없잖아. 1등 뭐 할만했겠지. 그런데 앞에 보자. 그녀가 그냥 그 말하기 대회에 for fun, 그냥 재미삼아 말하기 대회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1등 먹었습니다. 와, 그녀는 연습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재미삼아 나갔는데 1등 먹었어? 말하기에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구나라고 강조되는 거라고. 자, 더 좋은 염력이 있네. I swam in the river. 나는 강에서 수영했습니다. 뭐, 수영할 만했겠지. 또 it was minus 30 degree Celsius. 접속사 though. 어때? 어제 날씨를 나타낸 빙신 주어, 날씨가 영하 30도였으면, 섭씨 영하 30도였으면 수영하면 안 됐지.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당연히. 그런데 수영하면 안 되지인데, 한 걸음 양보해서 수영을 해버리면서 제대로 미친 짓이라는 강조가 되는 거라고. 어제 영하 30도였지만 나는 수영해버렸다. 우와, 미쳤네? 이렇게 강조되는 거라고, 강조. 세 번째 예문, I wouldn't tell you, even if you pay me $1 million.
동사 두 개의 접속사는 even if. even이 생략되기도 하고 even if 쓰기도 하고. 하고 싶은 얘기는 나는 니하고 절대 말 안 할 거야. 그 말이야. 비록 네가 사형식 보여 나에게 100만 달러를 주더라도. 양보부사절. 아, 그만큼 말하기 싫구나. 그지? 더 강조되잖아. 100만 달러를 줘도 말을 하기 싫어? 우와, 정말 말하기 싫은가 보다. 이렇게 강조되는 거라고. 그래서 주절의 동사 1등 먹었다. 야, 정말 말하기 잘하는구나. 수영했다. 와, 정말 미쳤구나. 말 안 할 거다. 우와, 정말 말하기 싫구나. 이렇게 주절의 동사가 강조된다. 자, 주절에 있는 동사의 동작을 할 수 없는 상황을 깔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작을 해버리는 거. 이게 양보부사절. 자, while도 우리 시간부사절에서도 동안으로 받고 엄마가 양보부사절일 때 앞문장 뒷문장의 의미가 상반되는 경우에 while은 반면에 art was private. 예술은 사적이었다. 그리고 science was public. 과학은 처음부터 대중적이었다. 그래서 private이랑 public이랑 대조되는 느낌. 그래서 while 이럴 때는 해석이 예술이 사적인 동안에가 아니고 예술은 사적인 반면에 과학은 처음부터 대중적이었다. 그리고 이거 좀 잘 봐두기. 그냥 위에서 나왔던 though, although, even if 쓰고 그리고 주어 동사에 따라서 만약에 동사가 이형식 동사면 형용사 보고 올 수 있고 일형식 동사면 동사 꾸미는 부사도 올 수 있잖아. 이거를 이렇게도 표현을 한다. 마찬가지 모의고사 지문이나 학교 지문에 나오기 때문에 따로 정리해 놓은 거고 앞에 as는 생략해도 되는데 형용사 부사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as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온다고. 생긴 모양이 되게 특이하다. 이런 것들은 그 전 거는 이미 알고 있을 가능성도 많지만 이런 것들은 몰랐던 거는 칼같이 챙겨놓기. 이거를 모르면은 해석이 안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쓴다. As cold as it was 또는 cold as it was I went out. We went out. 우리는 외출했다. 보통 추운 날 외출하기 귀찮잖아, 싫잖아. 그런데 한글은 양보해서 외출하는 거다. 이렇게 쓴다고. 희한하잖아. 이거를 뭐로 볼 줄 알면 된다고? 접속사 do, 주어 동사 it was cold. 요걸 cold as it was 이렇게 쓴다고. 이것도 양보 부사절하고 뜻이 똑같다.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뭐뭐함에도 불구하고. whereas도 접속사다. whereas도 접속사고 뭐뭐에 반하여 뭐뭐 하는 반면. while하고 뜻이 거의 똑같아. John is hardworking. His brother is lazy. 여기 hardworking 근면한하고 게으름하고가 대조되잖아. 그래서 whereas 또는 while. John은 아주 근면한 반면에 그의 동생은 게으릅니다. 또는 그의 남자 형제는 게으릅니다. 이렇게 양보부사절. 주절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절의 동작을 할 수 없는 상황을 깔아. 일반적으로 못해. 그런데 한 걸음 양보해서 해버려. 해버리면서 그 동작이 강조되는 것. 양보부사절. 앞으로 모의고사 치든지 독해하면서 양보부사절이 나오면 작가가 굳이 안 써도 되는데 귀찮음을 무릅쓰고 썼구나. 왜? 주절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절은 중요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 양보부사절. 자, 다음 부사절 5번 정도 부사절. 우리는 귀찮으니까 이제 AD5라고 쓸 거고 말 그대로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하는 거지. 저희 정도 부사절은 세트로 정의를 하자. 세트로. 정도의 짝은 강조. 그래서 강조와 정도. 자, 파란색 볼펜으로 강조와 빨간색 볼펜 정도.
자, 예를 들어서 그는 잘생겼다. 강조. 너무너무 잘생겼다 하면 도대체 어느 정도로 잘생겼는지까지도 설명해 주는 게 더 낫잖아. 그래서 강조한 걸 어느 정도인지 설명하는 거. 강조와 정도. 강조는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이렇게 강조. 자, 주절, 주어 있고, 당연히 동사 있고. 이 동사가 이형식 동사면 형용사 보어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올 수도 있고. 여기서 파란 볼펜. 자, 강조해 주는 것들은 꽤 많아. 4개 정도 잡을게. 일단은 매우, very. very도 뭐 매우 해도 되지만 너무너무너무 해도 된다. He is very handsome. 또 to도 너무너무란 뜻이 있는데, 자, 이 to는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he is too handsome 하면 뭔가 좀 어색하긴 어색해. 그리고 enough도 충분히라고도 외우지만 그냥 매우 하면 된다. He is handsome enough. 그리고 so. He is so handsome. 그는 너무너무 잘생겼다. 얘들이 강조해주는 거. 자, 여기서 하나 눈여겨봐야 되는 거, 다른 거 하나, 이질적인 거 하나는 당연히 enough의 위치. 자, 원래 꾸며주는 말이 수식을 당하는 말을 앞에서 꾸미는 게 더 일반적인 경우인데 enough인 경우에만 희한하게 부사일 때 뒤에서 꾸며준다. enough가 형용사일 때는 앞에서 꾸며줘. enough money, 충분한 돈, enough sleep, 충분한 잠, 이런 식으로. 근데 enough가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주는 부사일 때는 후치 수식한다. 이 별것 아닌 것도 시험 문제에 가끔 나오기도 하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강조를 했으면 빨간 볼펜 정도를 어떻게 나타내는데 이 문제. 일단 very는 딱히 정도를 설명하지 않는 무책임한 강조. to하고 enough는 똑같이 to 부정사가 정도를 나타내준다. 그런데 so의 짝은 접속사 대시다. 이 접속사 대시 바로 정도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그래서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오지. 자, 그런데 이 to는 조심해야 되는 게 뭘 조심해야 되냐면 to는 부정적인 강조야. 그러니까 안 좋을 때 쓰는 거. 너무 잘생겼다는 긍정적이잖아. 너무 못생겼다. 오늘 너무 짜증난다. 날씨 너무 덥다. 이런 것들. 너 너무 못하는구나. 이런 거 할 때 부정적인. 그래서 이 부정적인 뉘앙스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 to 부정사를 해석하면서 나온다니까. 어떻게 이 동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정적인 뉘앙스. enough는 위치는 조심해야 되지만 이거는 긍정이다. 뭐뭐 할 정도로 또는 뭐뭐 할 수 있을 정도로 긍정. so는 긍정 부정 다 된다. 그래서 이 긍정 부정이 어디서 나오냐면 뒤에서 나와. 주어 다음에 자 동사가 can 써도 되고 그냥 안 써도 되고 뭐뭐 할 정도로 또는 can 있으면 뭐뭐 할 수 있을 정도로 또는 뭐뭐 할 수 없을 정도로 cannot 동사 원형. 됐나? 그래서 모든 부사절은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니까 뒤에 이제 완전한 문장을 이끌고서 이렇게 짝이 또 to 안 된다고. 반대로 to that, enough that 안 된다고. very that 안 된다고. that의 짝은 so 형용사 부사 that 강조와 정도. 그러면 보통 중학교 2학년 때 나왔지. so that 구문을 to to나 enough to로 바꾸세요 이런 거.
자, 하늘색 형광펜으로 만약에 여기가 긍정이면 그러면 enough to를 쓰면 되지. 긍정이니까. 반대로 enough to를 소대수로 늘려라 하면은 정도의 대절은 긍정으로 써야 되면 되지. 반대로 부정인 경우에는 요거 부정 보고 to 쓰면 된다고. to.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구와 절은 다른 게 아니고 선택의 문제고 얼마든지 바꾸면 된다. 그래서 소댓을 줄이라 하면 문장에 살아있는 동사가 살아있으니까 절이지. 이 동사를 to 부정사로 바꿔주면 되지. 그럼 구로 줄이는 거고 to 부정사로 바꿔주면 되지. 그 대신에 앞에 짝들이 달라진다는 거 요거 봐놓으면 되고. 그리고 자, so는 to 부정사를 정도로 to 부정사는 쓰면 어색하지만 앞에 as가 붙어서 as to 이렇게는 쓸 수가 있다. 이것도 정도다. as to 부정사 뭐뭐 할 정도로. 그래서 강조와 정도. 자, 여기서 하나 하고 싶은 얘기는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나 보면 이걸 갖다가 자, 주어가 너무 형용사나 부사해서 여기를 갖다가 뭐뭐 해서 그래서 뭐뭐 할 수 있다 또는 뭐뭐 할 수 없다 이래 버린다. 자, 분명히 앞에 있는 이 덩어리가 주절, 전체 내용의 90% 주된 내용. 뒤에 있는 이 덩어리는 주절을 도와주는 종속절, 기껏 해봐야 10%야. 그리고 접속사한테 잡히지 않는 주절의 본동사가 마지막에 뭐뭐 하다 하고 마침표를 찍을 수가 있는 거든. 그런데 주어가 너무 뭐뭐 해서 하면 뭔가 이상한 거지. 주객이 전도되는 거라고. 주어가 너무 형용사 또는 부사하다. 그런데 좀 여력이 있고 궁금하고 알고 싶으면 이 정도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할 수 있을 정도로 할 수 있을 정도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라고. 밑에 예문 한번 볼래? 자, This box was so heavy. 이 박스는 너무 무거웠다. That I couldn't lift it. 동사가 두 개, 접속사는 하나 있어야 된다. 있네. That. 대등 접속사 아니면 묶어라. 자,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 주절은 뭐냐면 이 박스는 무거웠다. 이거라고. 이형식. 이 박스 무거웠다. 형용사 보고. 이게 식구들, 엄마, 아빠, 아들 하나, 이형식 문장. 그런데 여기에서 파란 볼펜. 자, 짧지만 강력한 강조. 그냥 무거운 게 아니고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무거웠다. 강조. 빨간색 볼펜.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나타내는 정도의 부사들. 해석 어떻게? 내가 그것을 들 수 없었다가 아니고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해석한다. 하고 싶은 얘기는 뭐? 내가 못 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내가 못 들 정도로 무거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자, 반대로 아까 얘기했듯이 이 박스는 너무 무거워서 들 수가 없었다를 영작하면 그러면 들 수가 없었다가 주절이 되고 박스가 무거웠던 건 이유가 되겠지. 그래서 because 여기 이제 because this box was heavy, I couldn't lift it. 인마가 이유 부사절이 되고 얘가 주절이 된다고. 근데 이거는 아니잖아. 주절이 무거웠다잖아. 이 문장을 옛날에는 이제 단문으로 줄이세요. 자, 동사가 하나밖에 없는 문장을 단문이라고 하고 대등 접속사로 동사가 두 개 연결된 문장을 중문이라고 하고 종속 접속사로 두 개의 문장이 연결된 문장을 복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다음 복문을 단문으로 바꾸세요.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옛날에 아주 옛날에 나왔지. 여기는 이제 뭐 줄여라, 다르게 표현해봐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데가 어디라고? 제일 먼저 봐야 되는 데가 여기 couldn't의 부정을 보는 거라고. 그리고 마음 먹어야지. 부정이니까 to 써야지. 마음 먹어야지.
This box was heavy. 자, enough를 제외한 것들은 전부 다 형용사 부사 앞에 오니까 여기다 to 써주면 된다. to heavy. 그리고 뭐해? 여기 있는 lift라는 동사를 to 부정사로 바꿔서 to lift. 나머지는 그대로. 자, 요 문제가 옛날 중학교 2학년 한 10년 전에 내가 다른 동네에 있을 때 학산중학교라는 중학교에서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온 적이 있다. 너도 지금 이렇게 바꿨다면 그러면 오류가 두 가지의 오류가 발생. 첫 번째, 무거운 건 박스였지만 들 수 없었던 건 나야. 근데 여기 이제 동사였던 리프트가 부사 정도의 부사를 나타내는 투 부정사의 부사준용법으로 바뀌었어. 그런데 I를 갖다가 써줘야 돼. 왜? 주절의 주어랑 다르기 때문에. 그때 쓰는 게 바로 뭐라고? 그때 쓰는 게 바로 의미상의 주어라는 개념이다. 동사가 있을 때는 동사의 주어였지만 동사가 동사기를 포기하고 다른 품사로 쓰기 위해서 to 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로 바뀔 때 뜻만 주어, 의미상의 주어. 그리고 준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단 to 부정사는 원칙은 for 목적조, for me 이렇게 밝혀줘야 되고 두 번째 챙겨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위에는 it을 써야 되는데 밑에 단문에서는 it을 쓰면 안 된다. 틀린다고 한다. 여기는 it이 있어야 돼. 여기는 it을 쓰면 안 된다. 이것도 이유를 설명해 줄게요. 자, 위의 문장은 was, didn't, couldn't lift라는 두 개의 문장을 접속사로 연결한 그래서 부사절은 완전해야 돼. lift가 무엇을 들다라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반드시 을타, 목명, 목적어 있어야 돼. 그런데 밑에 문장은 동사였던 lift가 준동사로 바뀌면서 이 문장은 동사가 하나밖에 없는 동사가 was 하나밖에 없는 단문이 된 거거든. 그리고 이 리프트 뒤에 리프트의 to 리프트 안에 살아있는 리프트의 목적어 it이 앞에 있는 박스랑 같아. 그래서 단문 안에서 중복을 금지. 이때 it은 빼야 된다. 이게 정답. This box was too heavy for me to lift. 이게 정답. 마찬가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박스 무거웠다. 억수로 무거웠다. 이 정도로 무거웠다. 이렇게 추가되고 확장되는 개념. 뼈다귀는 박스는 무거웠다라고. 됐나? 그리고 요게 이제 중학교 과정이고 so 말고 such도 매우로 강조할 수도 있다. 그런데 such를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뒤에 명사가 있어야 되고 이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고 하나일 때는 어나 언을 쓰지만 복수이거나 셀 수 없는 명사일 때는 안 쓰기도 하고 무조건 such 아니다. 그리고 형용사, 이거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준다. 요거는 매우 형용사한 명사 이런 뜻이다. 어느 정도로? 이 정도로. 마찬가지 뒤에 있는 대절이 정도 부사절. 뒤에는 무조건 부사들 때는 무조건 완전한 문장. 자, 말 나온 김에 어순 한번 볼래? 어순. 자, 똑같다. 매우, 너무 형용사한 명사. 그렇게 쓸 때 소는 뒤에 바로 형용사부터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관사가 필요하면 관사 쓰고 명사 오고 이런 어순인데 such 얘들은 관사가 필요하면 관사부터 먼저 쓰고 형용사 쓰고 명사 쓰고 그러니까 요 어순이 영어는 어순이 되게 중요하잖아. 요 어순이 서로 반대. 매우 높은 빌딩 해볼래? So tall a building 또는 such a tall building 이렇게 어순이 다르다고. 자, 밑에 예문. 여기도 파란 볼펜, 빨간 볼펜, 파란색, 빨간색 빼면은 그냥 하고 싶은 얘기 주절. 자, 그것은 끝내주는 기회였다. 이형식.
근데 서치가 와도 강조.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끝내주는 기회였다. 어느 정도로? 뒤에 정도. 이 정도로. 영어의 모든 부사절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니까 didn't want, 삼형식, 뒤에 to 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고 to 부정사 안에 살아있는 miss라는 타동사의 목적어까지. 그래서 완전한 문장 오다. 완전한 문장. 그래서 우리 앞으로 독해하면서 수어가 나오거든요. 잠깐 독해를 멈추고 that. 자, 지금 이게 이제 문법 교재이기 때문에 짧고 간단한 예문들을 사용하지만 실제로 so하고 다음 줄에 대시 나오기도 하고 이 so that 사이에 얼마든지 수많은 것들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다. 마찬가지 such, that 이런 구문들은 독해에서 꽤 많이 나와. 그런데 특히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때 대시 뭔지 분석을 잘 못해. 그러니까 습관, 소가 보이거든. 소가 강조의 소가 보이거든. 뒤에 대절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해석은 이 정도로 시간 없으면 버려. 그냥 박스가 무거웠던 거야. 됐나? 이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투 따로 enough to so that 뭐 따로따로 배웠다면 한꺼번에 이렇게 강조와 정도라는 이름으로 한번 정리를 하시고 이때 뒤에 나오는 이 대절, 완전한 문장 대절이 바로 정도의 부사절. 긍정이면 할 정도로, 부정이면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거. 정도 부사절. 여섯 번째, 목적 부사절. 우리는 앞으로 AD6라고 적을 거고 목적 부사절은 이유 부사절이 과거에 왜 했는지인데 목적 부사절은 왜 할 건지에 대한 추가 정보를 준다라고 보면 되고 so that, another that, 붙은 so that 우리 정도 부사절은 so하고 that 사이에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오는데 붙은 so that, another that 뭔가 좀 낯익지 않나? 하다라는 동사를 하기 위해서로 바꾸면 된다. 예문 I had to sleep for 4 hours. I prepared 동사 두 개의 접속사는 so that 대등 접속사 아니니까 종들이다. 도목 목고개 칼같이 묶어라. 하고 싶은 얘기는 나는 4시간밖에 잘 수가 없었다. 뒤에 왜 내가 시험 대비를 하기 위해서. 다음 문장. 여기 오타구나. I 빼고 You should review 동사가 should review this chapter before you go to bed in order that you can remember and you can understand it. can이라는 공통인수로 인수분해해놨다. 접속사는 3개 있어야 되겠네. 하나. in order that 이게 보여야 된다고. in order that 둘. 셋. 자, before부터 bed까지 in order부터 끝까지. 주절은 이거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번 장을 복습해야만 합니다. 자, before는 시간부사절이니까 복습을 해야 되는 구체적인 때, 언제 해야 되는데, in order that은 이유부사절이니까, 목적부사절이니까, 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 자, 언제 해야 돼? 네가 자러 가기 전에 해야 돼. 그날 배운 거는 자기 전에 바로 복습하는 게 제일 좋아. 자면서 머리가, 뇌가 저장을 해준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목적은 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번 장을 기억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주절, 복습해야 돼, 복습해야 되는데, 시간과 복습을 해야 되는 목적, 이런 식으로 부사절 2개가 붙어 있다. 자, 세 번째, 요거 조심. rest should는 생략되기도 한다. 요게 빨간 볼펜,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 자, 어디에도 부정어가 안 보이지만 의미상 자체 부정이라고 한다. 의미상 부정의 의미가 있어.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 소극적 목적이라고 하고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속기 쉽다고. 자, we were very careful. 우리들은 매우 조심했습니다. lest we should not awake. 이러면 해석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잠든 아이를 깨우지 않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맞는 것 같잖아.
어법상 틀린 문장. 여기 not을 뺀다. not을 빼야지. rest should가 자체 내에 부정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해석할 때 rest가 보이면 잠든 아이를 깨우지 않기. 자체 부정. 않기 위해서 매우 조심했다. 이 형식의 AD6 그리고 3형식. 자, 밑에는 목적이 중요하지. 목적 없는 거는 되게 위험한 거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목적, 삶의 목적, 목적이 있어야지. 그래서 영어에도 목적을 나타내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고, 자, so that, 접속사 so that, in order that,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접속사를 쓰면 모든 부사절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기 때문에 뒤에는 주어도 있고 뭐 동사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동사 뒤에 형식을 다 갖춘 완전한 문장이 와서 목적의 부사절이 된다. 근데 마찬가지 여기 있는 절에 있는 동사를 준동사로 줄이면 구가 되잖아. 그래서 동사를 to 부정사로 줄이면 된다. 그러면 구가 되는 거지. 이건 절인데. 그때 그냥 to 부정사만 써도 되지만 앞에 자, so that은 so as로 in other that은 in other로 그래서 so as to 부정사, in other to 부정사도 뭐뭐 하기 위해서 as를 안 쓰고 to 부정사만 써도 어차피 to 부정사가 여러 가지 용법 중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용법이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이기 때문에 해석이 가능하지만 앞에 so as나 in other 붙여주면 고맙지 우리 입장에서는 왜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위에서로 해석하면 되니까 그래서 같은 거다 비슷하잖아 so that, so as, in other that, in other 똑같이 뭐뭐 하기 위해서고 그 다음에 rest should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 with a view to 라는 것도 있다 이것도 우리가 저 뒤에 8장 가서 전치사 to 하면서 할 건데 이때 to는 전치사 to야 그래서 뒤에 명사가 오거나 동명사가 오거나 그리고 view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goal, 목적, 목표란 뜻이 있다 그래서 뭐뭐를 할 목표를 가지고서 뭐뭐를 할 목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표현도 있고 so that 정도 부사절도 to 부정사를 줄이는 거 비슷한 거 줄이는 것과 같이 목적 부사절도 to 부정사를 이용해서 구로 줄일 수도 있다는 거. 일곱 번째 결과 부사절 AD7 자, 똑같은 so that인데 앞에 쉼표가 붙어. 근데 물론 구두점을 제대로 못 찍거나 깜빡하고 안 찍어가지고 의미상으로 유추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쉼표가 있으면 결과 부사절. 그런데 다른 부사절들은 접속사하고 만나가서 하다라는 게 깨지고 뭐 할 때 하면 이런 식으로 바뀌지만 결과 부사절은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은 그냥 어쩔 수 없다. 그 결과 주어가 뭐뭐 하다. 그 결과 주어가 뭐뭐 하다. 이런 식으로 마치 주절처럼 다로 끝나기는 한다. 예문 볼까? I overslept yesterday so that he구나. He was late for school again. 그가 어제 또 늦잠을 잤어요. 그래서 그 결과 뭐 뻔하지. 늦잠 잤는데. 그는 학교에 또 지각을 했습니다. 부수적인 결과. 쉼표 so that. 여덟 번째, 양태부사절. 자, 모양, 모양 또는 태도를 줄여서 양태라고 한다. AD8, 양태부사절. 주절의 동작을 이런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해라. as, 주어가 뭐뭐 하는 것처럼 또는 하는 대로. as. 자, as가 전치사일 때는 명사로서 또 시간 부사절을 읽을 때는 뭐뭐 할 때 하면서 뭐 함에 따라 이유 부사될 때 하기 때문에 양태 부사될 때 하는 대로 하는 것처럼 let 동사다. 오형식 사역 동사. 그래서 us가 목적어고 do가 원형 부정사 목적격보고 told 동사 as 접속사.
자, 다시 한번 해보자.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허락해 주세요. 다시 한번 해보자. 어떻게 다시 하는데? 그래서 내가 니한테 말했던 것처럼 말한 대로 다시 한번 해보자. 네가 하는 모양, 내가 말했던 대로. as if, as if하고 똑같은 게 as though. 얘하고 조심해야 되는 게 even if, even if하고 똑같은 게 even though. 애들 다른 애들이다. as if, as though는 양태. even if, even though는 뭐? 양보. 다른 애들. 마치 뭐뭐 하는 것처럼. 자, 이것도 우리가 언제 배우냐면 사실은 가정법 배울 때 I wish 뭐뭐라면 좋을 텐데 as if 마치 뭐뭐처럼 이런 것들 가정법. 가정법은 거짓말.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표시를 내기 위해서 동사의 시제를 모양만 과거로 미는 것. 이게 가정법이잖아. 밑에 예문 볼래? 그녀가 행동을 합니다. 뭐 행동하는 거는 사실이니까 사실이고. As if he were a victim. 피해자 코스프레. 마치 그녀가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자, 요때 she is를 안 쓰고 she were를 쓰는 게 여기 가정법이라고. 하고 싶은 얘기는 뭐라고? 사실은 피해자 아닌데 she가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요때 쓰는 as if도 양태 부사절을 이끄는 저 부사라고 보면 된다. 요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괜찮아. 뒤에 가정법 가서 또 한다. 그래서 사실의 반대, 거짓말이라는 표시를 내기 위해서 만만한 동사의 시제를 원래보다 모양만, 껍데기만 하나 더 과거로 미는 것. 이게 가정법이니까. 그래서 오늘 자 양보 부사절부터 시작해서 이유 부사절부터 조건 부사절부터 시작해서 양태까지 부사절 총정리. 근데 기본적으로 쌤이 저번 시간에 줬던 그 표에 오른쪽에 있는 부사절들 있잖아. 그것들 단어 외우듯이 의미 파악하고 그리고 접속사 밑에는 이렇게 이름 적어줄 줄 알면 된다. 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중요한 부사들을 간단하게 줄이는 합법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상.